OSI 7레이어는 바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식을 정의해 놓은 프로토콜이에요. 말 그대로 오픈 시스템에서 상호 연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터넷은 어떻게 동작해야 되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을 한번 주문해 볼까요? 사람이 치킨을 시킨다라는 명령을 내리면요, 먼저 치킨집으로 전화하자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단계를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전화를 걸고 한국말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주문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치킨을 실제로 만들어서 배달맨이 통에 담을 거고요. 이걸 오토바이라는 실제적인 전송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겠죠. 실제 정보의 전달 과정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각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이라는 레이어 개념으로 부르게 되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OSI 7레이어입니다. 이것을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은 ABC를 전송하자, 프레젠테이션은 ABC를 0100 이런 식의 이진수로 바꾸게 되고요. 세션은 전송하는 동작마다 번호를 붙이자, 트랜스포트는 ABC가 전송됐다고 응답을 받을까 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전송을 위한 단위, 그러니까 패킷으로 만들어서 IP 주소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링크는 하드웨어 전송 단위,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하드웨어 주소인 맥 주소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피지컬은 0100이라는 전기적 신호로 이것을 전송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전문 용어를 써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좀 있어 보이죠? 그럼 각 계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플리케이션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압축을 어떻게 할까, 요것만 고민합니다. 세션은 연결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끝단이자 컴퓨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TCP를 다루는 거예요. 이놈의 목표는 불안정한 IP라는 재료를 가지고 안정적인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아주 기특한 놈이에요. 네트워크 레이어는 IP라는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가 제법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 네트워크 장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레이어를 지원하는 겁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레이어 구조로만 보면 굉장히 아랫단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래에 있는 애는 0101 전기적 신호를 움직이니까 자기는 그래도 그 위에 있는 하드웨어 주소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쟤네들보다는 내가 낫지, 요런 생각을 하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컬 레이어, 물리적 레이어는 제일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기 신호를 다루는 맨 마지막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단계를 구분해 놓으면 일 처리하는 게 좀 쉬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과정하고 똑같죠.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이 7개의 단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개의 단계는 인간적으로 좀 많아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저건 좀 너무 FM이다, 적당히 현실적으로 타협을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 인터넷을 동작시키는 TCP/IP라는 프로토콜 구조에서는 이것을 줄여서 4단계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렇게 4단계로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7개의 레이어 모두를 좀 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뭔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것의 생략본에 대해서 배워야지, 생략본만 가지고는 공부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OSI 7레이어를 이용해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동작한다는 것까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랜하고 웬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랜하고 웬은 네트워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웬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라고 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좀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한 책들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것이 사실 미국에서 1960
1960년대부터 만들어진 개념인데 알파넷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미국 놈들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는 대도시나 국가 단위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라고 배웠는데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러면 서울하고 수원은 연결하면 랜인 거예요? 웬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설명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같은 공유기, 같은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게 랜이고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은 다 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야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대도시 기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로 치면 그냥 나라 대 나라의 연결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은 인터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놈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애들은 다 랜에만 연결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한 놈씩 웬과 랜에 동시에 연결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중 스파인 거예요. 랜에도 소속돼 있고 웬에도 소속돼 있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놈들을 바로 라우터라고 합니다. 원래 라우터의 의미가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동시에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경로를 설정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라우터를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라우터의 이름이 바로 인터넷 공유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쓰는 인터넷 공유기는 SK, LG, KT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핸드폰 요런 애들이 묶여있는 랜에도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인터넷의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유기겠죠. 이 두세 개를 연결해주는 놈을 그래서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기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랜 포트 중에 색깔이 다른 포트가 한 개가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웬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인터넷선을 연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포트들의 컴퓨터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기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들을 인터넷의 세상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공유기를 보니까 컴퓨터에 연결하는 포트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컴퓨터가 5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사라면 어떨까요? 수십 대, 수백 대의 컴퓨터가 다 여기 연결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라우터의 뒷단에 이렇게 네트워크 스위치를 달고 그 스위치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이것을 또 다르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구조가 바로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에 많이 쓰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우터가 웬이라는 인터넷망과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랜망을 서로 연결해주게 되고요. 라우터의 바로 뒷단에는 우리가 랜에서 쓰는 네트워크 스위치들을 총괄해주는 스위치가 붙게 돼요. 이 스위치를 우리가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백본 스위치는 직접 컴퓨터들하고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보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백본의 하단에서 실제로 컴퓨터들하고 연결해서 실무를 처리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놈을 바로 스위칭 허브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실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놔서 그렇지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라우터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무시무시하죠. 백본 스위치는 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백본 스위치와 라우터를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스위칭 허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스위칭 허브 하면 보통 이렇게 생긴 놈들이 있고요. 물론 가정용으로는 당연히 더 작은 포트의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위칭 허브를 많이 쓰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미 허브라는 걸 또 썼거든요. 그러면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는 뭐가 다르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 첫 번째 꿀팁입니다. 더미 허브는 초기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던 놈이고요. 요즘은 저가형 허브들도 다 스위칭 허브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태생적으로 좀 달라요.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는 생긴 것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똑같이 랜 포트 있고요. 똑같이 공유기하고 컴퓨터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허브들의 스펙을 봐도 둘 다 똑같이 1GBps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사면 싼 더미 허브를 고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차이점은 내부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더미 허브는 쉽게 말해서 내부가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스위칭 허브는 그 내부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더미 허브는 1GBps를 5개의 포트로 나누니까 한 포트당 200Mbps씩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기를 잘한 거죠. 반면 스위칭 허브는 어떤 포트들끼리 통신을 해도 대역폭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포트에서 다 1GBps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스펙은 1GBps로 같지만 스위칭 용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더미 허브는 1GBps가 총량이 돼요. 그리고 업로드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서 2GBps를 더미 허브의 스위칭 용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스위칭 허브는 포트당 1GBps가 보장되니까 5개의 포트가 달려있으면 5GBps가 되잖아요. 여기에 업로드 다운로드 2를 곱하니까 총 스위칭 용량은 10GBps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스위칭 용량 구분하는 방법을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포트 수를 보고 제품의 스펙을 보시면 스위칭 용량을 따져봐서 이게 더미 허브인지 스위칭 허브인지 구분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속아서 물건을 사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네트워크의 세계에서는 싼 게 비지떡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된 값을 치러야지만 제대로 된 성능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의 세계예요. 자, 그리고 스위칭 허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관리형과 비관리형, 그러니까 매니지드 스위처와 언매니지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기능에 있어요. 매니지드 스위치는 각 포트마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위치를 가지고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VLAN이라는 기능이 들어가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VLAN이라는 기능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오늘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초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위치의 링크를 이중화할 수 있는 STP라는 기능을 또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매니지드 스위치는 두 개의 랜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것을 마치 한 개처럼 동작시키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회선, 예비회선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묶어서 대역폭을 2배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비관리형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칭 허브 2개를 놔두고 랜선 2개를 연결하면 네트워크가 뻗어요. 그리고 잘못된 루프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트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한다면 무조건 매니지드 스위치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매니지드 스위치가 그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MDI나 단테 AV, SMT 2110처럼 많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비디오 오버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복잡한 IP 구성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매니지드 스위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네트워크 에러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오버 IP에서 많이 사용되는 넷기어의 AV 라인 스위치들은요, 모두가 다 스위칭 허브이면서 관리형 스위치, 그러니까 매니지드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1GBps부터 100GBps까지 다양한 속도를 지원하고 있고요.